절대 무릎 꿇을 뿐이 아닌데 은퇴한 회장이 가정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한 번의 무릎이 몇 해를 돌아온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질문의 처음과 끝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저녁 공기가 막 내려앉을 때 저택 거실은 빛이 낮게 깔려 있었다. 이정화는 바닥 걸레질을 마무리하며 창턱에 먼지를 털어냈다. 문이 열리더니 은퇴한 최 회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은 사람처럼 정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결심이 꺼내진 것처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정화는 놀라 걸레를 떨어뜨렸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손을 뻗자 회장은 고개를 더 숙였다. 양손은 맞잡힌 채 미세하게 떨렸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또렷했다. 정화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를 일으키려 했다. 그때 문가에서 인기척이 스쳤다. 슈퍼주인 박동수가 상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뭐라 말할 틈도 없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그냥 배달을. 정화는 급히 봉투를 받아들며 시선을 내렸다. 박동수는 미묘한 침묵 속에서 뒤로 물러났다.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화의 가슴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이 일었다. 이 무릎의 의미,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까? 아침 시장길에는 비닐 장바구니와 수군거림이 함께 흔들렸다. 맞대, 진짜로 무릎을 꿇었다네. 그 회장님이? 설마, 내가 아는 사람이 직접 봤대. 박동수는 억지로 과장을 섞지 않으려 했지만 말꼬리는 자꾸 길어졌다. 사람들은 채소를 고르다 말고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정화는 대파 한 단을 집다가 손을 멈췄다. 귓가를 스치는 말들이 바늘처럼 찔렀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산대로 걸어갔다. 오늘도 날이 덥네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다. 문을 나서자 복도 끝에서 몇 사람이 고개를 모았다. 혹시 빚 문제일까? 숨겨둔 일이 있나 봐. 정화는 돌아서지 않고 먼 산을 보는 것처럼 걸었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소문은 더 가벼워져 멀리 날아갔다. 집 앞 담장 너머로도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서야 문을 열었다. 문풍지가 떨리듯 마음도 흔들렸다. 이 소문 어디까지 번져갈까? 동네 파출소의 오전은 서류철 넘기는 소리로 시작됐다. 경찰관 한수진은 민원 기록 사이에서 익숙한 이름들을 보았다. 저택, 회장, 가정부, 무릎. 단어들이 섞여 작은 불씨가 된 듯했다. 수지는 모자를 챙겨 들고 저택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벨을 누르자 정화가 문을 열었다. 혹시 요 며칠 동네가 시끄러워서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터주었다. 거실의 공기는 아직 어제의 침묵을 머금고 있었다. 별일 아닙니다. 잠깐의 오해였어요. 수지는 어조를 낮췄다. 오해는 말이 되면 금방 불이 됩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나왔다. 별거 아닙니다. 처리할 일 없습니다. 그의 말끝은 단단했지만 표정은 마르듯 비었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숙였다. 돌아서는 발끝에서 작은 의심이 깃털처럼 일었다.
정화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배웅했다. 괜찮으시죠? 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이 침묵,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점심 무렵 담장 너머로 낮은 웃음이 새어들었다. 가정부가 뭘 잡은 거라지? 으이구,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정화는 마룻바닥을 다시 한번 닦았다. 닦을수록 얼룩은 없어졌지만 마음의 얼룩은 번졌다. 서재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턱에서 멈췄다.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글자는 그의 눈을 지나치지 않는 듯 했다. 곧 조용해질 겁니다. 정화는 한 발 더 들어섰다. 차라리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버텨야 하잖아요. 신문이 천천히 접혔다. 회장은 입술을 굳힌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라 회피에 가까웠다. 정화는 숨을 길게 내뱉었다. 그러다 더 커집니다. 대답은 없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의 공기는 더 얇아졌다. 이렇게 버티면 정말 사그러들까? 슈퍼 앞 평상에는 박스와 귀들이 쌓였다. 박동수는 팔짱을 끼고 말을 아끼려 했으나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정말이래? 맞다니까. 사람들은 반쯤 믿고 반쯤 즐겼다. 정화는 우유 한 통을 들고 계산대로 갔다. 뒤통수에 얹힌 시선이 묵직했다. 오늘은 현금으로 할게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주머니 속 손이 땀에 젖었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한수진이 골목 모퉁이에서 다가왔다. 조금만 더 솔직해도 됩니다. 정화는 잠시 멈춰섰다. 저도 전부는 모릅니다. 수진의 눈썹이 흔들렸다. 그럼 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은 망설였다. 저택 현관 앞 손잡이가 유난히 차가웠다. 서재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짧았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이 거절, 다음에는 바뀔 수 있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육신 낡은 상자. 창고 정리에 들어간 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정화는 삐걱거리는 사다리를 타고 상단 선반을 살폈다. 작은 나무 상자가 구석에 박혀 있었다. 손바닥만 한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뚜껑을 여니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수북이 들어앉아 있었다. 사고 경위서, 활자들이 삐죽삐죽 앙상하게 솟아 있었다. 날짜는 오래전 겨울이었다. 피해자 목록에 익숙한 이름이 박힌 순간 손끝이 식어갔다. 그 이름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정화는 종이를 모아 품에 안았다. 서재 문을 열자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상자가 탁자에 놓였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회장의 시선이 종이에 떨어졌다. 숨이 길게 빠져나갔다. 그 일은, 말은 거기서 끊겼다. 정화의 눈동자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겨울이 다시 내렸다. 이 기록, 이제 더 숨길 수 있을까? 거실은 고요했지만 종이 끝은 바스락거렸다. 정화가 입술을 떼었다. 그날 제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내 책임입니다. 짧은 문장이 방 안을 무겁게 가라앉혔다. 그럼 그 무릎 무엇이었습니까? 사과입니다. 너무 늦은. 정화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왜 이제야? 회장은 손등으로 눈을 가렸다. 말이 아니라 자세로만 버티는 모습이었다.
정화는 주방으로 걸어가 싱크대에 손을 짚었다. 물소리가 컵을 채우듯 복잡한 감정도 가장자리를 넘쳤다. 그때 문 밖에서 또다시 인기척이 스쳤다. 박동수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다 수진에게 붙잡혔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수진의 어조에는 단호함이 박혀 있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 앞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 고백 마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 며칠 뒤 저녁 회관 천장의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렸다. 의자 줄마다 이웃들의 기침과 속삭임이 번졌다. 한수진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자리를 비켰다. 최 회장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제가 말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는 오래전 공장 사고를 말했고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 사고로 이정화 씨의 가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한꺼번에 굳었다. 정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앉아 있었다. 빛이 이마에 얇게 내려앉았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늦었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회의실의 소음이 한 겹씩 벗겨졌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박동수의 어깨가 작게 내려앉았다. 수지는 둘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지켜봤다. 사과의 문장이 바닥에 머물렀다. 이제 대답은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정화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가볍게 끌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긴 시간을 원망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고르는 듯 조용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끝내는 것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녀는 회장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미움으로는 그 사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은 바닥을 보았다. 정화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이 주저하다가 위로 올라왔다. 두 손이 포개지는 순간 작은 박수가 흘렀다. 박수는 조용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수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박동수는 뒤에서 모자를 벗어 쥐었다. 정화는 회장을 일으켜 세웠다. 앞으로 하실 일로 갚으십시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약속에 가까웠다. 그날 밤 회관은 달라진 공기로 문을 닫았다. 며칠 후 아침 회관 앞 꽃밭에 낯선 인부가 서 있었다. 최 회장이었다. 그는 쪼그려 앉아 잡초를 골라냈다. 점심에는 반찬 나눔 상자를 들고 골목을 돌았다. 홀로 사는 노인의 문이 열리자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다. 늦게 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았다. 저택에서는 정화가 평소처럼 앞치마를 매만졌다. 주방의 시계가 정오를 알렸다. 둘은 마당에서 마주 섰다. 오늘은 회관 청소 먼저 가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말수는 짧아졌지만 사이는 고르게 이어졌다. 박동수는 슈퍼 앞 입간판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경솔했지. 그는 점심시간에 회관으로 얼음물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다. 수지는 서류철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사건 종결, 갈등 조정 완료. 해질녘 저택 마당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정화와 회장은 함께 걸으며 한동안 말을 아꼈다. 남은 시간은 사람들에게 쓰겠습니다. 그 말에 정화는 눈으로 대답했다. 그날의 무릎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었다.